여러분은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병이 없어도 돈이 없으면 자식도 남보다 못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100억대 건물을 소유한 김말순 할머니. 그녀가 왜 멀쩡한 정신을 놓고 치매 환자 연기를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김말순 여사.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30이 갓 넘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녀에게 남은 건 핏덩이 같은 아들 철수와 딸 영희뿐이었습니다. 가진 기술이라곤 친정엄마에게 배운 국밥 끓이는 솜씨 하나. 그녀는 시장통 구석 허름한 판잣집에 솥단지 하나 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물이 왜 이래? 돼지 누린내 나잖아.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뜨거운 국물을 바닥에 엎을 때도 말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릴 새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들 철수가 깰까봐 이 악물고 바닥을 닦으며 웃어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더 맛있게 다시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꼬깃꼬깃 모여 10,000원이 되고 그 돈이 모여 건물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말순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번듯하게 자란 큰아들 철수가 서울 명문대를 나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자식 농사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큰아들 철수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어머니 주머니만 바라보는 캥거루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 아시죠? 거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5억만 융통해 주세요. 어차피 이 건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세요. 철수는 툭하면 찾아와 돈 타령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긴 하는데 현관문 들어서자마자 코부터 막습니다. 아우, 어머님, 집에서 또 청국장 끓이셨어요? 이 냄새가 옷에 배면 세탁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말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로지 건물, 그 100억짜리 건물만 번들거리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딸 영희는 달랐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지만 엄마에게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는 딸입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때? 비 오면 쑤신다며. 내가 직접 캔 쑥으로 떡 해왔어. 이거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하나씩 데워 드셔. 가끔 올라올 때면 꼬깃꼬깃한 용돈 봉투를 내밀며 울먹이는 딸. 말순 할머니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보, 노인네 언제까지 저렇게 정정할까? 몰라. 저러다 100세까지 사시면 우리 상속세만 더 나와. 빨리 건물을 넘겨받아야 우리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우, 지겨워. 냄새나는 국밥집 할머니 비위 맞추기도 이제 한계야. 그 순간 말순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돈을 보고 나한테 붙어있는 거머리들을 내 자식이라고 믿었구나.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시험해보기로. 아니, 진짜 내 편과 가짜를 걸러내기로 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딸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일부러 며칠 감지 않은 떡진 머리를 하고서 말이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연기 학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그녀를 최고의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왔냐? 힘없는 목소리에 아들 철수가 짜증 섞인 투로 묻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저 골프 약속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다가 일부러 바닥에 쨍그랑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다. 내 돈 다 하나라 갔다. 며느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없다니요. 그 많은 건물이며 땅이며 다 어디 갔어요? 말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는 듯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철수 친구인가? 내가 보이스피싱인가 뭔가에 속아서 건물 담보로 대출받은 거 도장 다 찍어줬어. 어제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이제 이 집도 곧 넘어간단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다더라. 치매란다. 정적.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100억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치매 노인. 이것이 지금 말순 할머니가 연기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면을 벗은 자식들의 얼굴을 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큰아들 철수였습니다. 아니, 엄마, 미쳤어.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게 어떤 돈인데 내 사업자금 대줄 돈을 사기꾼한테 갖다 바쳐? 그랬어. 이제 빈털터리에 치매까지 걸려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걱정은커녕 불같이 화를 내는 아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여보, 난 못해. 절대 못 모셔. 당신도 알지? 우리 아파트 좁아서 어머님 방 없는 거. 그리고 치매라니? 똥오줌 받아낼 생각하니까 벌써 구역질 나. 요양원 알아봐. 제일 싼 곳으로. 돈도 없으시다며? 국가보조금 나오는 곳 있겠지. 말순 할머니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었구나. 돈이 있으면 효자고 돈이 없으면 짐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둘째 딸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옳게 말 다 했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평생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영희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돈 없으면 어때? 오빠네 집 필요 없어. 엄마 짐 싸. 우리 집으로 가. 좁고 낡았지만 엄마 누울 자리는 있어. 치매? 상관없어. 엄마가 나 기저귀 갈아 키웠잖아. 이제 내가 엄마 기저귀 갈아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 내외는 딸의 말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내가 모셔간다니 우리야 고맙지. 나중에 힘들다고 우리한테 떠넘기지나 마라. 그렇게 말순 할머니는 100억 건물이 아닌 딸 영희의 낡은 봉고차에 실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 영희가 사는 곳은 지방의 작은 도시,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좁은 집.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식당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서도 가장 먼저 엄마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엄마 오늘 밥은 먹었어? 심심했지? 말순 할머니는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부러 밥상을 엎기도 하고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딸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벽지에 낙서를 하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례를 하는 척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참나보자 하는 오기도 있었고 딸을 힘들게 해서라도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기가 됐네. 괜찮아 닦으면 돼. 엄마 냄새 하나도 안 나. 더러워진 이불을 손빨래하며 영희는 오히려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위인 김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오늘 맛있는 고기 사왔습니다. 드셔보세요.
치매가 오면 옛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신다면서요. 제가 말동무해 드릴게요. 말순 할머니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또 너무나 고마워서였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다 망친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귀한 보석을 내가 그동안 몰라봤구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겠지만 지금은 파산한 치매 노인 신세. 하지만 영희는 엄마의 칠순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적금 깬 거 있지? 그걸로 엄마 칠순 잔치 해드리자.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영의 부부는 없는 살림을 털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의상 서울에 있는 오빠 철수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이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우리가 조촐하게 식사 자리 마련했으니까 내려와. 엄마가 오빠 보고 싶어 해.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길 왜 가? 그리고 노망난 노인네가 칠순이 뭔지나 알겠어? 돈 없으니까 차비 달라 소리 하지 마라. 간다,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길고 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 말입니다. 칠순 잔치 3일 전 서울 큰아들 철수의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법무법인 태산. 봉투를 뜯어본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호텔. 재산증이요? 여보, 이것 좀 봐. 엄마 돈 다 날린 거 아니었어? 며느리도 쪼르르 달려와 초대장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사기당했다는 거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숨겨둔 땅이라도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린 줄 알았던 엄마가, 빈털터리인 줄 알았던 엄마가 최고급 호텔에서 잔치를 한다니. 여보, 빨리 준비해. 옷 제일 비싼 걸로 입어. 그리고 선물. 백화점 가서 선물부터 사자. 아니야, 현금으로 찾아. 조금 전까지 노망난 노인네라며 무시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증여라는 네 글자 앞에 그들은 다시 효자, 효부의 가면을 급하게 챙겨 썼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 부부가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이미 장내는 하객들로 꽉 차 있었죠. 그리고 단상 위. 그곳에는 초라한 치매 노인이 아닌 옥색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기품 넘치는 김말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했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건강하셨군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도 질세라 옆에서 알랑거립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그들은 6개월 전 자신들이 뱉은 말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돈 냄새를 맡고 기억을 조작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때 말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며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부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할머니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100억 건물이 우리 것이 되는구나. 말순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 부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6개월, 저는 참으로 긴 꿈을 꾸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남이 되고, 돈이 있으면 남도 자식이 되는 꿈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 큰아들 박철수, 그리고 며느리, 이들은 제가 돈을 잃고 치매에 걸렸다고 하자 쓰레기 버리듯 저를 내다 버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철수 부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십니다. 오해, 말순 할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좁은 집에 들이기 싫다며. 내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내 정신이 나간 줄 알았더냐?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너희를 키웠건만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전 재산 100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 그리고 현금 자산 모두를 지난 6개월간 내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나를 모신 내 딸 박영희에게 전액 증여한다. 아울러 큰아들 박철수에게는 단돈 10원도 물려주지 않겠다. 변호사님, 서류 가져오세요.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상속 결격 사유서와 접근 금지 신청서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된 철수와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미쳤었나 봐요. 영희야, 너도 말 좀 해봐. 오빠가 그동안 힘들어서 그랬어. 하지만 영희는 묵묵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들어 아들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었습니다. 썩 꺼져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 같은 불효자들에게 줄 돈은 없다.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냐? 천벌을 받을 놈들. 경호원.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 건장한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아들 부부를 양옆에 끼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쫓겨난 그들의 등 뒤로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철수는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이 망의 빚더미에 올랐고 그 잘난 며느리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말순 할머니와 딸 영희 가족은 5층 건물 펜트하우스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딸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진짜 부자의 삶을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돈은 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만드는 것도 쓰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려 들지 마세요. 그 계산서의 끝에는 오늘 보신 것처럼 차가운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